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싸고 소위 전주 흔들기가 논란이 되고 있죠. 논두렁 본부다, 전주 리스크 이런 표현에 도지사까지 나서서 흔들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국정 과제를 흔드는 이런 사태가 왜 매번 발생하는 걸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에서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전주 흔들기의 문제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 김민아 생명평화 마중물 사무국장 그리고 신명교 노무사 나와주셨고요. 전문가 패널로 김광수 국회의원 그리고 유창호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국민연금 흔들기라는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저희가 가물가물한데 사실 7년 가까이 돼가지고 옛날에 뭐 LH 본사 일괄 이전부터 해서 국민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이런 문제까지 저같이 좀 가물가물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로 오기까지의 연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에 의해서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전주 혁신도시에는 토지공사가 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주택공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고향이 진주입니다. 경남 진주.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서 랜드 앤드 하우스에서 NH 해가지고 경남 진주로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로 가게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혁신도시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께서 노후자금으로 맡기고 관리하는 곳이고 그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635조, 우리나라 1년 예산 410조 정도 되니까 네. 160% 정도 거대 자금을 굴리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자금이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데 어쨌든 또 계속 기금운용본부를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면서 국민연금법에 아예 딱 못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법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로 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서 전라북도에 다른 데 못 뺏어가게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뭐 서울 사무소를 존치시켜서 흔들기를 한다든지 중요한 회의나 결정을 서울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공사화를 시켜서 기금운용본부만 따로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그 시도 속에서 나오는 게 무슨 논두렁 본부니 뭐 전주 리스크니 국민연금 흔들기를 하는 주체가 지금 가시화된 일단 언론 보도만 보면 일부 보수 언론이라든지 경제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고 있고 왜 문제 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직률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존 정원 대비 한 30%가 빠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연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운용 인력의 연봉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운용력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업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 누가 업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전주까지 오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리 있는 지적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운용 인력들이 사실 국민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취직을 할 때는 뭐 돈을 벌려고 온다기보다는 일종의 명예라든지 자기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직 문제가 심각합니까? 먼저 전주 흔들기와 연관해서 사실 뭐 전북 패싱이라든지 뭐 아니면 외국에서 온 고객들이 전주까지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교류도 안 되고 이런 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예를 들더라도 가장 유명한 핀코라는 자동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소재지가 캘리포니아인데 LA도 아니고요. 거기서 상당히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뉴포트 비치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고요.
다른 유수 자산 운용사들도 뭐 대도시에서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가야만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네. 어떤 오히려 객관적으로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풍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더구나 IT도 발달해 있고요. 교통통신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건 전주 소재지라는 것을 가지고 흔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본부장 같은 경우 1년이 공석이고 강면욱 본부장은 대선 직후인 작년 7월 스스로 물러났고 주식 운용실장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효과 조작의 책임을 물어 해임됐습니다. 나머지 실장 4명 가운데 2명도 사임한 상황. 공단은 최근 본부장 임용 공고를 다시 내고 충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상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이 문제가 오히려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뜬금없이 전주 지역 얘기를 꺼내서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이 느낌을 저희가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어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뜬금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전주 리스크라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운용 인력들의 처우나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법률도 조금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대단히 많고 또 기본적으로 급여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 기금운용 본부장이나 실장급들은 여기서 나가게 되면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국민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기밀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가 돈이 돼서 거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잘 오려고 하질 않아요. 기금운용 본부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전주여서 안 된다. 안 온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게 궁금했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었다고 해도 급여를 더 주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주이기 때문에 안 오는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특수한 교육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외국 사례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의 국민연금도 스톡홀름에 있는 게 아니고 스톡홀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아주 조그만 항구에 한 50만 정도 있는 예테볼이라고 하는 항구에 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연금도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36만의 조그마한 도시에 가 있어요. 네덜란드 남부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 헬렌. 1970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정책적으로 이전되면서 도시는 활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수요 증가로 직원 500명으로 시작한 공단은 3,000명이 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 사람이 안 온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페이 문제라든지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또는 취업 제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걸림돌이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금융, 특히 자산운용업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는 좀 이중률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아마 이제 그런 전주 흔들기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즉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금융타운 조성이 이제 큰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외 금융기관들 진출하고 그 직원들이 여기서 정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정주 여건을 잘 개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 또는 어떤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흔들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인위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자연 발생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면서는 좀 그런 부분을 더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혁신도시를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금융센터나 금융타운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최고의 어떤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정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그에 맞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를 조성을 빨리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네요. 직원들 정주 조건을 개선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야 장기적으로 뭐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와서 지금 1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는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자산운용업이라는 게 네. 결국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교통통신의 발달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인프라는 갖춰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읽었어요. 그만두신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셨던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단순히 퇴사한 이유는 전주 여서가 아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계약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단기 투자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소신 있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삼성 합병 문제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감사가 너무 이제 그 고강도로 진행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 리스크가 아니고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삼성 리스크예요. 그런 말도 정확하게. 네. 그 삼성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면서 승계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평가 비율을 제일모직은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은 주식을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모직을 1로 하고 삼성물산을 0.35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금운용 본부 내부에서는 그 리서치 팀장이 0.35가 아니고 0.46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영표 이사장이나 또는 기금운용 본부의 그때 본부장이었던 홍완선이라고 완전히 정치인들이죠, 반들. 그분들이 흔들어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의 한 3,500억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국민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또 수익도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금운용본부인데 거꾸로 이제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춤을 추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건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을 건설해서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를 금융 도시의 어떤 거점화 시킨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 정도의 규모이면 예산 문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금융센터와 관련해서는 무슨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뭐 계획을 아마 세운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2,500억 규모의 뭐 5년 기간에 만들어내겠다 그러는데 2,500억 원이요? 그런데 조금 황당한 측면이 있어요. 전라북도 재정 상황이. 그럼 1년에 500억을 드려야 되는데 전라북도 재정 상황이 1년에 500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일 건가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연금공단 내에서도 금융센터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할 때 전라북도하고 연금공단하고 서로 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서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나 부산의 문현지구처럼 금융 중심지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빨리 정치권이나
또 힘을 합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융센터 하나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혁신도시와 금융이 썩 이렇게 연계가 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관련 논문이나 보도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 사례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울산이었거든요. 근데 컨셉이 뭐였냐면 제조업이 많으니까 원자재 관련 국제상품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금융도시를 만들어보자.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이게 이제 기반 조성도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설립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이 이미 있고 여기 부산도 그냥 금융전문대학원이 아니라 해양 파생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전문대학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 혁신도시도 전북도 기금 운용에 특화된 어떤 거로 컨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연기금 전문대학을 네. 만들자라고 하는 법안을 제가 냈었어요. 2006년 말에 냈고 저희 보건복지원회 상임위 통과했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죽자고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친박의 핵심인 그 김진태 의원이 꽉 잡고 있어서 전반기 이 법사위에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는 좀 바뀌었으니까 어떻든 좀 통과를 시켜서 연기금 전문대학을 만드는 것들은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래 금융기관이 한 300여 개가 되고 그 300여 개 금융기관에서 한 달에 방문객 수가 약 3천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분들이 묵고 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관련 소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산업 인프라 또는 관련 또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를 흔드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주는 너무 외져서 투자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걸 듣고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규모가 600조 원이고 나중에 2,000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슈퍼갑 아닙니까? 근데 뭐 2-3시간 걸린다고 안 찾아올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게 당연한 거죠. 돈 빌리고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거리가 1-2시간 멀다고 그래서 안 옵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분들이 올 때 이제 조금 더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조성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근데 금융본부가 여기 와 있는데 금융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권리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이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분명히 전북 경제의 미래를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인사이드 마무리하면서 한 줄 총평 부탁드릴게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입니다. 금융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금융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노력 또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금융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라든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분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여의도로부터 멀면 멀수록 좋다. 정치권과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서 좀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이 한옥마을이라면 저는 앞으로 우리 전주의 산업적인 측면에 새로운 한옥마을은 혁신도시의 어떤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1,000만 명 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주로 유치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전했고 지금 정착해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다시 재이전한다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금융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반 조성이 무엇이고 인프라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시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